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오는 3월 11일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 전국의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그동안 조합별로 제각각이었던 선거를 현 조합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서 동시선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가 어떤 선거 못지않게 시끄럽습니다. 벌써부터 사법 처리를 받는 후보자도 잇따르고 있어 혼탁 양상까지 띄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여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인데 관련 법이 너무 엄격해서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주어진 과제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웅렬 한돈협회 전라북도 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이규정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영재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합장 선거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농협 측의 공정관리 노력과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방송을 위해서 출연할 수가 없다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공문을 보내와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합장 선거와 농협이 서로 다른 별개일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읍면 단위 지역은 이 조합장 선거 때문에 상당히 술렁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해서 오늘 토론 시간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먼저 서론이라 할까요? 생각들을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렬 회장님. 네, 동시선거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농업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돈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조합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농협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규정 과장님. 예, 저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 처음 위탁된 때가 2005년도이니까 올해로 딱 1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선관위 위탁 관리하면서 그동안 조합 선거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거를 연중 실시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그다음에 조합별 법규나 그다음에 정관 등 규정이 서로 달라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선거 절차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이니만큼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그동안 관행화되어 온 돈선거를 척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김영재 회장님요. 예, 이번 3월 11일 치러지는 동시선거는 우리 농민조합원 입장에서 커다랗게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네 선거 그리고 농민들만의 선거로 이루어졌던 이 선거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오명에 사로잡혀 있던 불법 선거에 오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농협 선거가 동시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허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농업 현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이규정 과장님. 조금 전에 동시선거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루어졌던 선거가 동시에 선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합별로 이제 개별 조합에서 이렇게 선거를 실시했을 때 우선 그 선거의 그 경제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이고 그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실시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그 예방 감시 활동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공정 관리가 좀 쉽겠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조합장 후보자들의 공정 선거에 대한 그 마음 자세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전부 선거에 참여해서 직선제 형태를 뽑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국가에서는 그 간선제로 그 조합장을 그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경영관리위원회 또는 그 이사회의 호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조합감독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그 조합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고 그 혜택이 큰데 외국 경우에는 명예직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조합장의 권한과 혜택이 큰 만큼 그만큼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직선제가 불가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동시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명주 회장님 먼저 할까요? 지금 저희가 전부 다 100% 직선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은 간선제와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 같은 경우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제도가 돼 있고요. 또 이사회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협들은 지금 직선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조합장이라고 하는 권한이 아주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지금 종합농협 체계 속에서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나 인사권이나 이런 경영권들을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선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조금 이제 저희들 그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 농협의 탄생과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농협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직선제 부분은 과거에 우리 한국 농협에 있어서는 정부가 간선제를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임명하는 제였습니다. 임명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자율성과 자조성이 강조가 되는 조직인데 정부가 임명하는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군사적대 시절에 있었던 거죠. 근데 87년도 6.25항쟁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민주화 열기에 의해서 직선제로 만들어지고 88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에 이제 이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다시 돌려서요. 농민들 입장에서 이 같은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제 이번엔 이국열 회장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동시선거가 이번에 대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선거라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그 조합원들이 또 좀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좀 유능한 우리가 그 조합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 회장님. 농협계에서는 지금 좋은 조합장을 뽑는 것이 농협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자, 이번 전국 동시선거가 그만큼 조합의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업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이번 동시선거를 계기로 해서 좋은 농협 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를 지금 결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 한국 농업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농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그 필요성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시작점을 바로 지금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통해서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동시선거를 통해서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저는 정책 선거를 통해서 좀 질적으로 농협이 좀 변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는 그런 일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자들 실태를 좀 보면 한 전국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농협의 한 10% 정도의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자님들께서 지금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의하시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응열 회장님.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농협이 신용사업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자사업에서는 항시 손실이 왔고요. 지도사업이나 이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야 했는데 그런 것이 흑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사업에 의존해서 거기서 흑자를 창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사업 손실을 막아주고 지도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금리 지금 시대가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사업에서 흑자 내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업의 활성화나 수익성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야만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이 위기다라고 예,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예. 자, 김 회장님. 예. 현재 농협, 수협, 축협 등은 협동조합 본래의 정체성과는 조금 냉정하게 말한다면 지금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합장이나 조합원의 역할, 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텐데 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농업이 어렵고 농민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기능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지금 한국 농업에 임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어떤 농민들의 이런 원성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지금 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장사 위주의 경영, 그리고 농민 조합원들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경영,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비판이 돼 왔었는데요. 지금 덧붙여서 갈수록 지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의 유지되어 왔던 경영 구조도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인데 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모아내지 않으면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은 서로 이전 투구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주제를 바꿔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최근 10년간 당선이 무효된 조합장이 16명, 과태료는 311명에 5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혼탁선거, 돈선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런 금권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되는 이번 공동선거에서도 역시 금품이 난무하고 매수 시도가 이어진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어느 자치단체 의원을 지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치단체 의원보다는 조합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조합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권한과 위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좀 이상한 감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합장의 자리는 임기 4년 동안에 그 지역의 금융 경제를 이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5천에서 8천 정도의 연봉과 막강한 권한, 그리고
그 영농 활동비, 뭐 인사권, 직원들 인사권까지 이제 자체기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 진짜 봉사의 마음으로 조합장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걸 가지고 시의원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막강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농촌 지역에선 치고는 상당히 고액 연봉에, 그다음에 판공비,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돈을 풀 수 있는 권리들이 막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현 조합장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봉급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지만 집에 돈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왜 못 가져가죠? 그만큼 이제 다니면서 조합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 또 조합에서 활동비는 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가 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봉사의 자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회장님. 자, 이렇게 서로 막강한 자리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동네 선거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를 그래서 관심도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조합장 선거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80%대를 육박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농민조합원들의 관심도들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 좀 덜해서 그랬던 것이지, 조합장 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과장님.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판을 치면서 동시 선거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몇 건의 사례가 발각됐죠? 어떻습니까? 단속 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저희 전북 도내에서도 상당수의 위법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예,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 한다면 총 3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을 고발을 하고 24건을 경고를 했는데요. 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15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쇄물 관련,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용 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후보 불출마를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전에 2,700만 원을 미리 건네주고, 나머지는 당선된 뒤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나 멸치 등을 이렇게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서 음식비를 대납하고 행사 찬조금을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 금품의 가액 또는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때는 그 물건을 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원 보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자수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제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자진 신고해서 말하자면 위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390.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방선거에서도 이 불법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최대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최대 금액은 최근에 1억까지 1억 최고 금액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방선거보다 훨씬 과열 양상인 것 같아요. 온갖 불법, 탈법 선거가 지금 벌써부터 뭐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 회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력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과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이런 그 후보자들하고 이런 그 대화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그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라도 당선을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 뜻을 받아주고 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부정선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보자도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좀 선거에 임해야 되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진짜 그 조합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한 표를 던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김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도 있겠고 유권자들의 자질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선거에 과열을 한다는 것은 또 역으로 보면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조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심과 이런 열의들을 제도적으로 좀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치러지는 이 선거는 그걸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별로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 자기 정책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선거를 제도가 조장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을 정도의 이 제도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번 선거에 저는 좀 어차피 뭐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러한 좀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번 주제로 정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두 분께 또 다른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돈 선거, 무신 선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선거를 근절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훨씬 많아지면 그런 경우가 좀 없을 텐데, 근데 도시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는 농촌 지역에서 치러주다 보니까 신고가 별로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회장님? 어찌됐든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이 안면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게 드러나는 건 사실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간혹 뭐 사회적으로 저희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한 동네가 다 불법 선거에 연루돼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다 조사를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정책 선거로 자꾸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면 좀 많이 극복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선거의 문화가 바뀌려면 조합장 후보도 자질이 더 좋아져야 되지만 유권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 조합원들이 선거를 빌미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일부이긴 하겠지만.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인은 하지 않겠고. 그럼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역 면 단위 선거, 지금 조합 선거는 면 단위 선거가 있는가 하면 광역화된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주 적은 지금 면 단위 조합장 선거는 우리 선거 조합원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이렇게 이런 수준이고, 큰 데는 뭐 5000명, 600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작은 조합에서 더 그런, 그냥 뭐 몇 표만 더 하면 이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동시선거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회장님. 자, 이렇게 몇 표 차로 당락이 되면 그 이른바 매표의 유혹,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면 상당히 갈등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당선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도 단호히 거부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단호한 생각들을 가져. 그게 결국에는 우리 농협을 바로 잡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회장님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그 선거 과정에서 직접 겪었던 어떤 뭐 불법 요구랄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제가 출마했던 조합은 좀 강력화돼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게 좀 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자격 조합원하고 자격 조합원, 무자격 조합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조합이. 네. 그러면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근데 선거는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거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의 조합에 의존을, 조합을 우선 사랑하기보다도 우선 자기한테 유리한 쪽, 우선 그런 쪽에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5당 사락 들어보셨죠? 5당 사락이면 5억 쓰면 되고 4억 쓰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냥 거저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런 여러 가지의 교문서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렇게 과열이 돼 있는 선거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동시선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합장 선거 제도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장님. 이번 동시선거의 총 유권자 수가 281만 명이라고 해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예, 잠정적으로는 280만 명 정도. 예, 그렇다면 거의 지방선거인데.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조합장 동시선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1326개 조합이 되고요. 유권자 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0만 명 정도 되고, 우리 전라북도 경우는 108개 조합에 유권자 수가 26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6개 조합이 조합은 직선으로 치르게 되고, 2개 조합, 전북 한운농협하고 전북 인산농협은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인수가 제일 많은 농협은 남원농협으로 7,180명, 그다음에 가장 적은 농협은 전북 한우협동조합으로 51명이 되겠습니다. 이 유권자 수는 돌아오는 3월 1일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3월 1일이요. 네. 네. 자, 김 회장님.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가 그렇죠? 13일이죠. 네, 선거의 날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생각보다 기간이 짧더라고요. 여러모로 제약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14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하면서 자기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을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농협들이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농협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좀 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부터 시작해서 작은 조합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 커진 지역을 다 13일 동안에 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죠.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예비선거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개선돼야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후보자들 사전 선거운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죠, 이건. 자, 후보자들의 불만은 요약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자,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선거 비용 규정도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원도 없다. 제일 중요한
정책을 농민들한테 알려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정책 토론회도 할 수 없다. 상당히 불만들이 많던데, 자, 이런 현행 제도, 자, 일단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서로 후보들끼리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저 2년 전에 제가 재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후보들끼리 얼마든지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행 그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현행법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진짜 전혀 알릴 기회가 없고, 뭐 선거법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과태료니 뭐 선거 부정선거 했을 때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가오 방문도 안 되죠. 또 저기 전화 그 부분도 시간 타임으로 딱 정해져 있죠. 또 13일이라는 그 기간에 선거운동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릴 기회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토론이라도 하면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금방 우리 김 회장 말씀했듯이 광역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저 광역화되어 있는 크게 범위가 커진 상태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려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반민주주의 악법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김 부장님. 현재 그러면 동시선거에서 정책 토론회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는 그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안행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협중앙위하고 선관위하고 농식품부가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거 지금 빼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들을 보면 참 불법 선거를 주장한다, 과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로 이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한 번 정도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사회자님 처음에 토론이 시작하시기 전에 농협중앙회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의 역할을 한 것은 농협중앙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치러지지만 이 후보자들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후보자들을 변변할 수 있는 이런 검증의 시스템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보해 놔야만이 이 동시선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각 지역별로 선관위와 유권 해석이 달라서 정책 토론회를 가지는 곳도 있고 못 갖는 곳도 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국 운동본부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후보자들 토론회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편법으로 이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편법이라기보다는 이번 선거에 어떤 홍보도 좀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좀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정책 선거의 계기로 삼고자 해서 이게 이제 운동본부가 결성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토론회를 진행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일부 선관위에서는 지역 선관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서 한 지역이 있고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김제가 제가 알고 김제 쪽에서 그걸 준비를 농민단체에서 했는데 선관위가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못 하게 돼 있고 이런 그래서 좀 선관위도 좀 내부적으로 과장님 좀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농민조합원들이 동네 선거, 타락 선거 이거 과거의 얘기죠. 이걸 자꾸 좀 그 제도를 통해서 좋은 선거, 농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쪽에서 이걸 좀 선관위도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이 과장님 위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들 간의 합동 연설이나 공개 토론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그렇다면 조합원이 후보자의 철학이나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김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선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방법으로 이제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정보통신망, 전화, 명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책과 그 철학을 논하기에 여러 가지 매체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마 좀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굳이
그 할 수 있다면 선거 공보를 통해서 아니면 선거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또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농협 아니죠 그 조합 선거의 그 특성상 조합 구성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거운동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조합 경영인을 뽑는 선거로서 평상시에 지역사회에서 그 평판과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그 후보자 면면이를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인식의 결과 이런 법이 탄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번 조합 선거를 저희가 치르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텐데 그게 이제 선거 끝난 뒤에 저희들이 아마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원하는 바가 뭔지 아마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후보자나 다른 뭐 시민단체 언론보다는 조합원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지금 물론 지금 이 법이 제정된 이 법 이전에 시행될 당시에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수 농협들이 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조합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뭐 불법 선거 이런 것들보다는 유권자들도 토론이나 이런 것들, 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관심도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후보자들의 변별력들이 많이 이렇게 가름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좀 분명히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실거리로 내세우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이 과거에는 읍면 단위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된 표현으로 뭐 사돈네 팔촌까지는 다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광역 뭐 6개면 뭐 어떤 데는 이제 지금 일시군의 한 조합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뭐 합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후보자들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개적인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관위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뭐 인터넷 뭐 홈페이지 이용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지역의 조합원들 평균 연령대를 아십니까? 고령화돼 있죠. 완전 고령화돼 있는데 그분들 보고 인터넷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김 회장님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광범위 되다 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알릴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이 선거를 투표를 하러 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다 눈 뜨면 이제 알다 보니까 투표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한 후보자의 검증도 없이 우리 조합원들은 투표를 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농림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농림부로 해서 국회에 제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조합원들 일부 그리고 조합장들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법을 제정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시간 관계상 쭉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11일 동치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또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8월인가 9월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의 농협의 수장을 뽑는 조합 선거인데 그건 간선제로 치러지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농협이 선거 제도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민조합원들이 과연 올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이러니까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조합이라고 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거기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 직접 참여하면 안 되지만 일반 그 조합원들이 스스로 맞은 유권자들이 바람직한 그 정책 선거 방향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후보자 상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 없이 말하자면 바람직한 상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꼭 왜 그 자리에 후보자를 참석시키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마할 당사자가 가장 정책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 못하신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재 회장님.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동시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어려운 지금 농업 현실,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그 시작점이 이 올바른 조합장을 선거하는 거.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의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 조합원들도 그냥 단순히 어떤 과거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는 그리고 우리 조합을 대표하고 우리 농민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뽑는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두시고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고민과 그리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 철학 이런 것들을 어려운 여건이지만 확인하면서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우리 농민 조합원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농협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규정 회장님. 예,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공정선거 지원단이나 조합선거 지킴이, 그다음에 후보자 간 상호 감시 체제 등을 활용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감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자하고 유권자 당사자일 것 같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신고 제보 없이는 입법 현장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여기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이 많이 나서서 양심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고발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는 유권자가 바꾸는 것이죠. 네. 이용렬 회장님. 이번 동시선거의 의미는 부정선거나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동시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풀고 대화는 풀고 돈은 묶는다. 이런 것들이 좀 선제돼서 우리도 조합이 돈선거라는 그런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조합원을 이번 선거에서 조합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협동조합에는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그리고 자치와 민주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준만큼 협동조합이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조합원의 이익이 늘고 조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